안녕하세요. 저희는 유키즈 온 더 노담을 진행할 보건복지부 금연서포터즈 18기 노담투어팀입니다. 오늘은 전자담배 규제에 관해서 흡연자와 비흡연자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이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오늘을 빛내줄 두 분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흡연자로 나오게 된 대학생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비흡연자로 나오게 된 대학생입니다. 네, 바쁘신 와중에도 저희 유키즈에 흔쾌히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첫 번째 질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키즈, 첫 번째 질문입니다. 현재 전자담배 규제 중 가장 크게 이슈가 되고 있는 게 바로 이 성분 공개인데요. 그렇다면 전자담배 성분 공개에 대해서 두 분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아무래도 성분이 공개되면 이제 흡연자 입장에서도 내가 어떤 걸 피우고 있나 이걸 좀 정확하게 인지할 수 있어서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해로운 성분이 좀 포함됐다는 걸 저희가 알면 전자담배 사용에 대해서 좀 다시 생각을 해보거나 금연을 좀 겸손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지만 좀 이 정보가 좀 지나치게 좀 불안감을 좀 조성하게 된다면 흡연자 입장에서도 조금 곤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전자담배 성분 공개에 대한 흡연자의 입장이었습니다. 다음은 비흡연자의 입장에 대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성분 공개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일단 주변 사람들이 전자담배를 되게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이 안에 어떤 성분이 들어있는지 안다면은 뭔가 조금 더 안전하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이런 정보가 비흡연자뿐만 아니라 흡연자들한테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성분 공개에 대한 흡연자와 비흡연자의 의견이었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이 전자담배와 일반 담배를 비교했을 때 건강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들이 궁금합니다. 저는 전자담배가 좀 일반 담배보다는 덜 해롭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서 좀 전자담배 사용하는 것으로 바꿨어요. 근데 또 요즘 들어서 전자담배도 좀 해롭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걱정이 되기는 하지만 좀 완전히 금연하는 건 또 어렵기도 해서 전자담배를 계속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반 담배보다는 비교적 전자담배의 영향력이 일반 담배보다는 덜 해롭다라고 생각하신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비흡연자의 의견입니다. 네, 저는 살짝 다른 의견인데요. 전자담배가 일반 담배보다 덜 해롭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특히 주변에서 전자담배를 사용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 연기나 이런 것들이 정말 안전한지에 대해서 되게 의구심이 많이 들더라고요. 덜 해롭다고 해서 전자담배를 사용하는 것도 안 좋다고 생각하고 전자담배가 결코 덜 해롭다고 판단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전자담배 규제가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가장 먼저 흡연자의 입장에 대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규제가 너무 강화되면 흡연자의 선택권이 좀 제한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자담배는 일반 담배보다 덜 해롭다고 생각해서 제가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규제가 강화된다면 조금 사용하는데 불편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또 청소년 보호를 위해서는 어느 정도 규제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비흡연자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전자담배 규제 강화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특히 요즘 청소년들이 전자담배를 좀 쉽게 접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진 것 같아서 이게 되게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규제가 만약 강화된다면 전자담배 사용도 좀 줄어들고 또 우리가 공공장소에서 흡연으로 인해 받는 피해도 좀 줄어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네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자담배 사용이 청소년과 같은 취약계층에게 미치는 영향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청소년이 전자담배를 사용하는 것은 진짜 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청소년 때 흡연을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도 이제 금연에 성공을 하지 못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쉽게 전자담배에 좀 노출되지 않도록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흡연자의 의견이었습니다. 다음은 비흡연자의 의견에 대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흡연자인 제 입장에서 청소년들이 흡연을 하는 걸 보면 되게 안타깝고 걱정이 되는데요. 어린 나이일수록 뭔가 중독되면은 건강에 문제가 될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전자담배도 담배와 다르지 않다고 생각해서 아이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지낼 수 있도록 강력한 규제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이 전자담배 광고와 마케팅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생각했을 때 광고는 전자담배에 좀 긍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주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실제로 제가 일반 담배에서 전자담배로 바꾸게 된 계기에도 이런 광고가 조금 긍정적인 이미지를 줬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광고가 청소년이나 비흡연자에게도 또 큰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바로 비흡연자의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요즘 전자담배 광고가 정말 너무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특히 요즘에는 미디어를 활용한 광고도 엄청나게 많고 또 젊은 층을 겨냥한 광고도 굉장히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생각해서 전자담배 광고가 이렇게 많이 이루어진다면은 흡연자, 비흡연자 그리고 청소년들한테 더욱더 전자담배를 조장하는 그런 환경을 만들지 않을까 생각해서 이런 광고와 마케팅에 대해 엄격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키스 온도 노담 마지막 질문입니다. 전자담배 사용을 줄이거나 금연을 장려하기 위한 정책 또는 방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실까요? 네, 저는 금연을 시도해 본 적은 있지만 매번 실패했던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좀 기관의 도움을 받아 금연에 도전해볼까 합니다. 국가에서 진행하는 금연 서비스에 대한 홍보가 좀 더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면 흡연자들이 관심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청소년들의 흡연 예방을 위한 교육과 캠페인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좀 더 강화되었으면 합니다. 네, 흡연자의 의견이었습니다. 다음은 바로 비흡연자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전자담배 사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교육이나 캠페인들이 좀 많아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특히 학교나 공공기관에서 전자담배 위험성에 대해서 뭔가 알려주고 교육을 진행하고 그런 위험에 대해 경각심을 일깨워준다면 좀 더 금연을 장려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준비한 질문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유키스 온더 노담 투어였습니다. 감사합니다.